악어의 눈물, 거짓 눈물 또는 위선적인 행위를 일컫는 용어인데요.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는 사람을 보면 잡아먹고 난 뒤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는 고대 서양 전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오늘 참 유난히도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서 빙빙 맴을 도네요. 쉬운 세상 재난.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이 우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소름 끼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미스테리합니다. 김어준이 항상 이런 느낌을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했나 보네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죠? 여기저기서. 그냥 냄새가 그냥 코를 찔러요.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던 악어의 눈물은 고대 서양 전설에서 유래를 하였는데요. 세익스피어도 햄릿이나 오셀로,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등 여러 작품에서 이 전설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먹이를 잡아먹고 거짓으로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거짓 눈물에 빗대어 쓰기 시작하면서 위선자의 거짓 눈물, 교활한 위정자의 거짓 눈물 등을 뜻하는 말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선거에서 이긴 정치가가 패배한 정적 앞에서 위선적인 눈물을 흘릴 때 많이 쓰며 강자가 약자 앞에서 거짓으로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따위의 행위도 모두 악어의 눈물에 해당하죠. 실제로도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슬퍼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샘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아서 먹이를 삼키기 좋게 수분을 보충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의학 용어에도 얼굴 신경 마비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악어의 눈물 증후군이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자들의 침샘과 눈물샘의 신경이 뒤얽혀서 마치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처럼 침과 눈물을 함께 흘린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읽다 보니 더욱더 소름 끼치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자신의 SNS에 득달같이 달겨들어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라이, 이 악마 같은 것들아, 사람 죽음 좀 이용하지 말아라. 그만큼 이용했으면 됐지. 정말 끝도 없구나. 내일 아침이면 또 언론이 온갖 말로 도배를 하겠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난리를 하겠죠. 검찰이 사람을 죽였네, 뭐하네,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네, 과잉 수사네, 인권 유린이네, 이러면서 모든 상황을 뒤엎으려고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이 뻔합니다. 사건 파일이나 사건 팩트 이런 것을 보면 주로 나타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변인부터 조사를 한다고 하죠. 물론 돌아가신 분이 타살이라고 생각하지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첫 신고자 혹은 첫 목격자 아니면 목격자들, 그런 사람들이 꽤 비중이 있는 용의자 선상에 오른다고 하죠.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자, 누군가에게, 양쪽 어느 누군가에게 이로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뭔가 저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혹은 사라짐으로써 제일 많은 이득을 보게 되는 자가 누군가, 이것을 알아본다고 하네요. 보험 사기 사건이나 보험 살인 사건에 이런 부분에 되게 중점적으로 본다고 해요. 그러니 윤미향은 마치 지금 신난 듯이 SNS에 글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뭔가 물타기를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든 한번 숨겨보려고 노력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그런 냄새를 자꾸 풍기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신 분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어주면은 중간이라도 갈 것 같지 않나요? 참 하는 행동이 더럽고 찝찝하고 악랄합니다. 내일은 민주당이 얼마나 또 물타기를 하면서 검찰을 비난하면서 모든 사건을 뒤집어 엎으려고 할 것이 뻔한데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정말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보낼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니들 죽은 사람 이용해서 다시 살아날 생각하지 말아라. 정말 소름 끼친다. 우파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내요. 빠샤!